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공매도 금지, 코스피 이전 상장, 자, FDA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기대, 이런 여러 모멘텀으로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120만 주가 일단 넘었습니다. 주가가 5장에도 다시 아침에 어떤 고점 부근을 올라가려고 하는 16% 이상 급등으로 계속 이제 진행 중인데요. 4만원 윗단에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들은 결국 그 미시장에서 내년도 금리나 관련되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코멘트 이후에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훈풍이 계속 이제 하루 종일 좀 불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우 지수가 1.4, 512포인트 올랐고요. 이 나스닥이 200포인트가 올라서 1.38.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1.5 정도 올라서 원달러 자체를 지금 23원 20전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당연히 오늘 뭐 선물 현물에 사야 되는 어떤 흐름이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에서 5천억 이상, 그 다음에 거래소 쪽에서도 5천억 가까이 일단 매수하고 코스닥에서도 970억, 기관 쪽에서도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투신 쪽만 이제 코스닥에서 좀 매도를 하고 그 나머지는 연기금이 최근에 뭐 이렇게 계속 일단 매수를 일단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거래소에서는 1조, 코스닥에서는 2천억 이상 일단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한 뭐 200여 개 이상 상승 종목 수가 많고 코스닥 쪽에서는 한 100여 개 이상. 그 생각보다는 이제 이 종목으로는 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니까 좀 파는 쪽도 있고 압도적으로 이제 뭐 상승 종목이 많은 뭐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닙니다. 코스피 쪽은 지금 32포인트 올라서 2543.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포인트 정도 올라서 838선 정도 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HLB는 아침에 4950원대까지 아주 대단한 상승을 35,000원 구간하고 4만원 구간이 상당히 좀 이제 저기를 어떻게 좀 뚫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이런 어떤 흐름에서 가장 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는 것이 일단 프로그램과 쇼커버링인데요. 이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외국계가 46만 주 정도 흐름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흐름들이 아침에 이제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잡혀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이 부분이 좀 나오지 않으면 좀 주춤한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12시까지 이제 38,000원대까지 또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4만원대를 넘어서 이전의 고가 부근을 또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견조한 흐름들을 수급상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 이 흐름들 자체가 거래량도 그동안에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와야 이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름 월봉상에서는 아직 이제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제 월중이니까 월중에 이제 지난달에 어떤 이제 거래량만큼 지금 나왔기 때문에요. 보통 12월 달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트지질 않는 달인데 지금 이제 거래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에서 어떤 거래량은 상당히 뭐 신뢰를 하고 그간에 이제 밑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 박스권 고점만 오면 이제 파는 어떤 흐름이었는데 신규 이제 매수세와 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이제 겹쳐지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물량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이제 밑단의 물량들이 좀 더 이제 상방을 보면서 매도세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라질 수 있는 어떤 가격들이 4만원 윗단에서 어떻게 좀 안착하느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 지표는 이렇게 돌렸는데 변동성 지표 이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게 되면 매도 시그널이 지금 어제부터 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로 쇼텀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도도 할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 장기적으로 자기가 뭐 보유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다 틀리겠죠. 자기가 이제 오랜 기간 뭐 이렇게 자기 보유 단가가 뭐 극심히 낮은 사람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하반기에 들어오신 분들 여러 이제 목적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한 4만원 윗단에서는
뭐 보유 물량으로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는 뭐 이렇게 부분 매도를 해도 뭐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만 원대, 5만 원 이후에 이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5만 원 부근에서도 굉장히 좀 치열한 어떤 흐름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전에 작년의 고가, 그 다음 2021년도의 고가가 이제 이 6만 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가 흐름들을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이제 숏 커버링에서 숏 스퀴즈 관련되는 부분들을 요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서 나오는 거죠. 2019년도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들은 단순한 어떤 재료만 가지고 움직였던 게 아니라 공매도의 어떤 숏 스퀴즈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6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기관에 기존의 공매도 잔고가 이제 계속 이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가파르게 뭔가 이제 안 내려올 것 같아 하면 이제 공매도 상한들이 이제 극심하게 일어나는 어떤 수급의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4만 원대 윗단에서 얼마만큼 지지력을 확보하냐에 따라서 이제 공매도 잔고 입장은 굉장히 이제 조급해지는 어떤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쇼커버링 관련되는 물량들도 외국계 프로그램 연계가지고 많이 나왔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최종 승인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부터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이게 올해 FDA 53개 정도를 제가 주말마다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분석을 해드렸는데 한 6개월 전부터 보통 움직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다 있는데 HLB는 이제 어떤 유형을 갈지는 또 국내 사정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에 그동안에 이런 어떤 재료를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과 공매도 잔고가 이제 4만 원대에서 안착을 하고 이제 5만 원 부분까지 어떤 흐름을 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2차 전지가 이제 숏커버링에 이어서 숏스퀴즈가 나왔던 상황들이 HLB에도 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만큼 이제 이 주가 흐름들이 이 4만 원대 윗구간에서 이제 어떤 식의 돌파 이후에 자리를 잘 잡아주느냐. 5월 달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꺾어버리고 6월 달 이후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빠져버려서 다시 이제 장기간 이제 바닥권 박스권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벗어나서 고대하던 이제 거래가 분출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돌파됐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한 일주일간의 행보. 다음 좀 넉넉 잡게 보면 내일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까지 흐름들이 상당히 일단은 중요한 어떤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1일 이제 임시주총에서 코스피전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것도 이제 모멘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내에 EMA에다가 이제 허가 신청 관련되는,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생명과학 쪽에서 국내에서 이제 뭐 신청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기타 파이프라인까지 이제 시너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가격들이 FDA 허가 이후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의 재료들은 많이 이제 쌓여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 보면 뭐 새로운 기사라기보다 올라가니까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급하는 뭐 인터넷 기사들이 대부분이죠. 간암 외에 뭐 비인도염이라든지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학회지 발표 관련되는 부분은 며칠 동안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가 동영상으로 비인도염 관련되는 부분들은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어제 또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논문 관련되는 부분들도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제 허가되면 항암 라인에서는 여러 이제 적응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작아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리보세라닙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라는 게 이제 여러 학술지나 뭐 논문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올라갔을 때 이제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요. 동일한 내용이 이제 이 오후에 이제 나왔던 기사는 어제 인사 이동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중요 인사가 이 김도연과 이제 김범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이제 더벨에서 또 이제 이 인물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김도연 상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장으로 이제 승진을 뭐 했고요. 이제 김범수 HLB 인베스트먼트 상무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이제 삼성증권 요쪽에 이제 IB 쪽에 있는데,
인베스트먼트를 이끄는 이제 임창윤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IB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끌고 왔기 때문에 이제 HLB 뭐 인베스트먼트 합류에 투자 기반을 확보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재무적으로 안정을 하게 되는 이 테라피틱스라든지 노터스라든지 에임이라든지 FA 이런 어떤 인수한 딜 검토하는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기업의 재무적으로는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부사장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년 전에 이제 영입한 인물인데 여기도 회계사 출신. 그러니까 유독 HLB 쪽에서는 회계사 출신의 인물들을 많이 좀 영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기반 속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을 뭐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이제 문제가 안 될 정도의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지 자금 배분 이후에 이제 실제로 허가 이후에 판매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재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양군 회장이 뭐 이쪽 부류이기 때문에 M&A 전문가이면서도 이 재무적인 어떤 탄탄함을 계속 이제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회사의 차별화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주가가 이제 종가까지 4만 원대 위에서 이제 그 형성을 하면서 끝난다라고 하면 이 5월 달에 나왔던 4만 원을 연고점을 이제 장중에는 이제 넘어갔는데 종가상으로도 이제 넘어가는 흐름을 나온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수급 패턴이 바뀌어 버립니다. 거래도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들이 장기 추세선도 바꿨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박스권 고점을 이제 이 구간까지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2019년도에 고점을 넘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5만 원대, 6만 원대의 저 이제 고점을 넘어가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4만 원대에서 안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단가의 흐름들을 얼마만큼 가느냐. 그리고 남은 기간에 3월달, 5월달 재료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주가를 더 위로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간에는 전혀 그런 분위기들이 안 나왔다가 11월 달부터는 나와야 되는 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2월 달에는 이제 일단 이전에 박스권 고점을 넘어가면서 오늘은 대단한 일단 상승을 일단 보였기 때문에 이후의 행보들을 계속 이제 관찰하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